네, 4월 1일 1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2거래일째 오늘 우리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1.7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2,500선을 뚫어내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 넘게도 오르는 모습 나타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2.93% 오르면서 현재 구간에서 69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오늘 1.87% 오르면서 계속해서 338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은 989억 원 담아내는 반면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부재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2,78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계속해서 환율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부재하다는 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오늘 모두 다 담아내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14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1,37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메이저 수급 주체 들어오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상승 탄력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총 오늘 반도체 투톱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달이 반도체 수출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 1.73% 오르면서 다시 한번 59,000원 선까지 오르려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욱더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67% 오르면서 19만 5천원 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주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거의 2%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한국투자증권에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그런 리포트가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업황 회복이 늦어질 수 있는 데다가 또 미국에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차 판매 역시도 부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우리 전기차 업체들보다는 이 중국 업체들이 더욱더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5%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오르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1.59% 오르고 있고요. 오늘 제약 업체들도 함께 좀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4%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현대차가 오르면서 같이 완성차 업체에 함께 오르는 모습입니다. 기아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또 KB금융 1%대 오르는 가운데 또 AI 모멘텀 최근에 받아가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 3%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짚어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제약바이오 강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5% 넘게 오르면서 37만 원 라인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엇갈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서 이 대차장고가 급증세를 보인 종목들 계속해서 좀 급락하는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에코프로 BM 오늘 이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소폭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HLB 계속해서 간암 신약에 대한 승인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에서 5%가 넘는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까지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미용기기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휴젤 계속해서 5% 넘게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또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도 각각 3%, 6%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미용기기 업종들 바이오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이런 제약 조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해외 수출에 있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삼천당 제약도 4%,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4%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빨간불이 켜진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우리 시장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SK 하이닉스 카카오 등 43개 종목,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한국거래소는 이날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총 14개사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 29개사 역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2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2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달러당 원화값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1,472.90원까지 하락하며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2분기 원화값이 1,5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85억 3천만 달러로 한 달 새 45억 1천만 달러 줄어다. 원화값 하락으로 기업과 개인의 달러, 엔화 예금이 감소한 영향이다. 원화값 급락은 은행권의 자본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은행권의 보통 주자본 비율은 13.07%로 전 분기 대비 0.26%포인트 하락했으며 위험 가중 자산이 36조 원 이상 증가했다. 5대 은행 중 우리은행의 보통 주자본 비율이 13.09%로 가장 낮았으며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모두 하락했다. 금감원은 경기 회복 지연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 하락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주식이 잘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활동이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며 테슬라 주가가 거의 절반이 됐고 이것은 큰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주식이 잘 될 것이라며 그래서 아마도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2월 479.86달러에서 28일 종가 263.55달러로 45% 이상 하락했다. 머스크의 개인 자산도 1,000억 달러 이상 줄었다. 머스크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 개입해 공화당 후보인 브래드 시멀의 당선을 위해 1,4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전해졌다.
네, 계속해서 이 데일리 핫스타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밸류 리서치 김은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이 공매도 재개 그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공매도 시작하고 뭐 관세 불확실성 그래가지고 네. 어저께는 진짜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는데 이제 오늘 딱 시장을 보면은 원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처음에는 출발을 매도로 출발했는데 지금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기관들도 코스닥에서 매수로 바뀌었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투자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 대금이 관세 이슈나 뭐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성, 뭐 공매도 그런 세 가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코스피 거래소는 거래 대금이 원래 12조, 13조였는데 지금 최근 며칠 전에 7조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네.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5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전체적으로 거래가 투자 심리가 죽어 있으니까 거래가 많이 말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거래 대금도 좀 올라오고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 위주로 이제 많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반등이. 그래서 지금 낙폭 과대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결돼 가면서 반등이 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일단은 공매도 이슈는 어저께 지나갔죠. 네.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가 원래 4월 2일 날 이제 그 트럼프가 관세 이제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말이 바뀌고 있지만 빠르면 내일 새벽 그리고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4월 2일까지 이제 관세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불확실했는데 오늘 오전에 그 좀 좋은 소식이 나왔죠. 이렇게 10시 넘어선가 그 탄핵 선고 4월 4일 날 네, 맞습니다.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증시가 막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하나씩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국내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하고 뭐 관세 협상을 하고 뭐 이러더라도 뭔가 협상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이 부재했는데 만약에 뭐 탄핵이 인용될지 어떻게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월 4일 날 10시에 뭐 11시에 그 선고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좀 해결되면서 어쨌든 뭐 다시 뭐 이렇게 다시 뭐 정치적인 확실성이 생기면 이제 컨트롤 타워도 생기니까 이번 주가 정말 가히 저점을 통과하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시장 아직까지 좀 변동성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업종과 또 이와 관련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업종은 바이오입니다. 네, 다음 종목, 다음 업종은 엔터고요. 마지막 업종은 음식료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세 가지 업종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이제 시황에서도 살펴봤듯이 오늘 바이오 업종들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업종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닥에서는 결국에 바이오 주식들이 움직여야지 결국에 네. 지수가 올라가는데 오늘 마침 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뭐 2% 넘게 거의 3% 가까이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가장 이제 선두에 서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이 지금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방향이 상당히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오늘 한 5%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바이오 섹터는 그 관세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고 네. 관세 문제에서 조금 더 좀 자유로운 부분이고 향후에 미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원래는 한 2번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기니까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한 3번 정도로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면은 바이오 섹터에 상당히 좀 어쨌든 우호적인 환경이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이 뭐 관세 이슈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좀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도 계속 코스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 어쨌든 코스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 알테오젠이니까 네. 알테오젠이 이제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좀 분위기를 이끌면 나머지 오늘같이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알테오젠 먼저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이제 시가 오늘 한 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수급이 오늘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딱 지금 37만 5천 원이 한 시가총액 한 20조 규모입니다. 시가총액 한 20조인데 요게 이제 올해 이제 스토리가 좀 좋아요. 이제 뭐 성장 스토리라고 할까요? 네. 성장 스토리가 좋은데 최근에 키투르다 SC 네. 그거 이제 그 폐암 학회에서 이제 임상 그 발표가 좀 좋게 나왔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머크사에서 올해 한 9월 정도 미국 FDA 그 승인하고 한 10월 정도는 미국에서 판매를 하겠다. 네. 판매를 한번 예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근데 어저께까지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도 좀 이게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강했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모처럼 크게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키트르다 SC 요 이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슈가 언제까지 이어지냐? 9월, 10월 달에 1차적으로 그 승인 이슈가 있죠. 네. 근데 만약에 10월 달에 미국에서 본격 판매 들어가면 이제 내년하고 26년, 27년에 본격 판매가 되겠죠. 네. 그러면 키트루다가 1년에 보통 40조에서 42조가 매출이 나옵니다. 완전 네. 블록버스터 약품인데 요게 이제 SC 제형으로 만약에 바뀌면 이제 전환율이 한 30에서 50% 잡아도 만약에 전환율 SC 제형으로 50% 전환율을 잡으면 20조잖아요. 네. 근데 20조에서 이제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20조에서 이제 그러니까 26년, 27년 계속 매출이 키트루다 SC 매출이 늘어나면 만약에 누적 매출이 20조까지 늘어나면 이제 판매 마일스톤 기술 수출료가 한 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26년, 27년에 만약에 키트루다 SC가 그 누적 매출이 20조를 달성하면 27년, 8년 정도에 한 1조 5천억 정도 현금이 유입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20조인데 그렇게 별로 이렇게 비싸 보이지가 않는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돈이 지금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27년, 28년 정도에 돈이 1조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까 한 9월, 10월까지는 계속 아마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럼 여기까지 알테오젠 살펴봤고요. 또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또 성장 스토리가 좀 좋은 주식이 이제 KPS라고 네.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KPS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 지금 한 2천억 정도 돼요. 2천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제 사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킵스 바이오 파마로 이제 사명을 바이오 사업으로 주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해서 조만간 이제 바이오 회사로 탐발금 할 텐데 이 회사는 이제 재밌는 게 자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KPS를 이렇게 인수한 사람이 원래 그 HLB에서 리보세라닙 맞을 거예요. 네, 네. HLB의 리보세라닙을 그 연구할 때 상당히 기여를 했던 김성철 박사가 HLB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KPS입니다. 인수한 회사가. 네. 그래서 상당히 연구 인력은 당연히 좋겠죠. HLB에서 그 리보세라닙을 만든 분이 나와서 독립을 한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바이오 쪽으로 이제 진심을 다해서 오래 할 거고 이 기업은 이제 최근에 뉴스 나온 게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이제 좀 작년에 약간 미팅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미팅한 게 이제 경구용 그 제재, 플랫폼 경구용 제재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지금 미팅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구용 제재가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은 항암 주사 이제 맞는 거에서 이제 SC 제형 이제 피하 주사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2030년 되면은 이제부터 제약사들이 특허 전쟁이기 때문에 2030년 넘어서는 이제는 먹는 항암제, 먹는 항암제로 이제 계속해서 특허를 늘려가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KPS나 이제 알테오젠도 어저께 지금 비만 치료제 네. 1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 그것도 이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는 경구용 치료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KPS의 자회사 이 회사를 좀 주목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 원래 바이오 회사는 실적이 안 좋은데 네. 이 회사는 3년 연속 지금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매출액이 1,200억이 넘었고 올해는 제약사 한 2개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매출액이 한 2천억까지 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회사인데 매출액이 계속 거의 작년에 1,200억, 올해는 2천억까지 늘어나니까 네. 최근에 이제 SK증권에서 이제 목표 주가 13,000원 리포트를 처음으로 냈으니까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환자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업종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업종은 엔터주입니다. 계속해서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이 엔터 업종도 좀 관세에서 좀 자유롭고 네. 관세 문제에서 좀 자유롭고 약간 성장 스토리도 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나왔는데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뭐 우리나라에서 한 10월 말 정도에 경주에 에이펙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국면에서 엔터나 이런 콘텐츠 관련 주식들이 좀 올해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SM하고 YG 엔터 정도는 올해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SM의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M은 최근에 그 DOU라고 있어요. 네. DOU라는 회사가 이제 텐센트랑 제휴해서 요즘에 주가가 올랐는데 SM이 이제 DOU의 그 지분을 35%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JYP 엔터랑 해서 9%를 최근에 어저께인가 인수해서 해가지고 43%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연결 실적에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DO의 실적이 SM의 실적에 2분기부터 반영되니까 아마 영업이익률이 아마 13%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SM 같은 것도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YG 엔터 짧게 할까요? 네. YG 엔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블랙핑크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블랙핑크가 근데 콘서트가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아마 글로벌 투어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블랙핑크의 뭐 이제 히트곡이 워낙 많고 그게 이제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 한 18회차 정도 아마 콘서트 글로벌 투어를 할 것 같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YG 엔터가 이제 블랙핑크 투어를 할 때는 한 2만 5천 명, 뭐 3만 명이 이제 모객이 됐다면 이번에는 대형 스타디움에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모일 때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명. 그러면은 상당히 이거 뭐 한 80만 명 이상, 상당히 그 8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곱하기 해보면 네.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한 그 블랙핑크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6월, 7월까지 YG 엔터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SM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또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데다가 또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월드 투어로 인한 공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마지막 또 업종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업종 음식료 업종입니다. 오늘 또 이 대표주라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또 삼양식품 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삼양식품도 뭐 그 밀양 공장, 네. 밀양 공장 준공해서 뭐 미국 사람들이 밀양 준공 뭐 기다리고 있다 뭐 네. 이런 리포트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삼양식품보다는 좀 농심하고 뭐 빙그레 이런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농심도 최근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부산에 이제 수출 전용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미국에도 지금 농심의 공장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농심이 요즘에 2분기부터 좀 봐야 되는 게 3월 달에 3월 17일인가 라면 가격 인상했죠. 네. 그 라면 가격 인상한 게 2분기부터 아마 실적에 잡히겠죠. 1분기 라면값 인상한 게.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이 좀 라면값 인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좀 삼양식품처럼 미국에서의 수출을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볶음면 같은 걸 좀 좋아한다고 하는데 신라면 툰바, 네. 신라면 툰바가 최근에 이제 5월 달 정도 아마 월마트 지금 매장에 깔릴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월마트 매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월마트 매장에 깔려서 그게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신라면 툰바의 기대감이 미국에 있다. 그거를 좀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빙그레도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빙그레는 이게 메론 아이스크림 맛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빙그레는 작년 4분기 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오, 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빙그레는 성수기가 이 빙가류 메로나 같은 거기 때문에 성수기가 2분기란 말이에요. 2분기, 3분기. 네, 맞습니다. 더워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데 작년 4분기 겨울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3분기 때도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로 전망되고 실적을 간단히 보시면 실적이 3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3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원래 2023년에 빙그레 순이익이 2022년에 257억이었는데 2023년에 860억까지 증가했고 작년에 순이익이 1000억까지 증가했어요. 연결 실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1년에 1000억씩 연결 순이익이 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9,300억이니까 한 퍼가 한 9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도 3년 연속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또 2분기가 성수기고니까 보통 여름에 빙그레 주식이 좀 오르니까 네. 지금부터 좀 빙그레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북미 시장에서 또 신라면 툼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또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좀 미리 눈여겨보자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바이오, 엔터, 그리고 음식료까지 저희 3가지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많은 성원의 10주차의 추가 보너스 챌린지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1주차에서 9주차까지 모두 주간 목표 성공률 13%를 넘어서면서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보너스 챌린지의 마지막 10주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룰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게 되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전문가님께서 화장품 관련주들 매주 한 종목씩 좀 공략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종목의 경우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동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공략해 주셨거든요. 또 공매도의 영향력을 무엇보다 비교적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3.32%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HBM 선단 제품까지 대응 가능한 포트를 구축하고 있고 이 선단 공정 확대에 따른 소재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향후 2차 전지 소재 수요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면서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저희 성공률 강보합 수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공략해 주신 두 가지 종목이죠. HD 현대미포와 LIG 넥스원인데요. HD 현대미포 어제 시장 약세 속에서도 좀 빛이 났던 종목인데 관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면서 공략해 주셨습니다. 챌린지 성공률은요 6%입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 시청자분들께서 대표적인 방산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종목이고요. 글로벌 자주국방 필요성 인식 확대와 유럽 방위비 증액과 더불어서 이 종목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 하루 만에 5%대 성공률 기록합니다. 저희 이렇게 보너스 마지막 10주차 챌린지 총 4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누적 성공률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74%. 저희 주간 목표 성공률 13%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이 13%를 넘어선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틀 차인데 이제 보너스 챌린지 10주차 진행 중인 게요. 벌써 14%대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여러분 지난주 보너스 9주차에 성공은 했지만 성공률 참 아쉬운 성공으로 마무리를 쳐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심기일전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틀 만에 14%의 성공률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좀 기쁩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이번 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0주차까지 모두 성공하는 이 보너스 챌린지 10주차까지 모두 성공하는 모두 성공으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나서 전 거래일 어제죠.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급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5.73%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자, 전거래일 중요 지지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죠. 지지 라인대가 어디죠? 바로 11선입니다. 이 11선에서 체크를 해두면 중요 라인대에서 두 가지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5년도 3월 달입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이 고점 라인대가 4,600원 라인대죠. 이 구간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가격대입니다. 보시면 앞서서 넘지 못했던 파동의 고점 라인대를 넘겼죠. 2025년도 3월 24일 날 장중 8%라는 강한 상승세로 뛰어넘겼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는 이 가격대가 바로 44,6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동시에 11선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전거래일 하락에도 3% 하락으로 굉장히 선방하며 마무리를 져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서서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었고 이제는 지지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나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 이후에 강한 반등,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2025년도 3월 21일 이 갈색 선입니다. 갈색 선이 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을 합니다. 보시면 수축을 했다가 3월 20일까지 수축을 이어졌다가 수렴하다가 다시 한번 확장하는 흐름, 21일부터 확장하는 흐름이 이어지죠. 따라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1차 목표가 강하게 돌파할 시에는 목표가 상한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솔브레인 보도록 할 텐데요. 솔브레인의 경우에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중 3.75%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 하락 자체는 어쩔 수 없었던 흐름이지만 오늘 이렇게 바로 전 거래일 하락 이상으로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의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급등 랠리가 좀 더 저조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견조로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등보다는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흐름은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을 때에는 급등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급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 자체는 파동 자체가 상승 파동, 이 하락 파동이 견조로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25년도 2월 달 기준으로부터 이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오늘도 다시 한번 장중 3%, 4%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안에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승 파동 이미 전 거래일 변곡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상승 파동에서 마찬가지로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파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인 HD현대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7.82% 현재는 최근 8%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관세에 대해서 비교적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어제 공략하셨던 분들은 하루 만에 이 8%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기존에 앞서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 랠리가 이어져 오다가 이 장대 음봉은 뭡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어제 방송을 못 보셨던 분들은 이 장대 음봉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어제 선정해 드릴 때 이 장대 음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프리마켓에서 정말 소량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은 없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따라서 이 최근의 하락 추세를 하락 랠리를 이어오다가 오늘 장중에 7% 이상에서 8%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완전하게 벗어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눌림 이후에 견조로운 상승 랠리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이 종목 목표가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이후에 추가 목표가 상향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LIG 넥스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도 여러분께 어제 전 거래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하루에 5%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자, 지금 분봉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9시 5분에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 이렇게 장중 6%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다가 장중에 상승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견조롭게 올리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단기간의 급등보다도 견조로운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면 이 급등보다 더 강한 추세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 고점 부근에서 오늘의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분봉 기준으로 한 2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도 전 고점, 오늘의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만큼 단기 포트 이후에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장기 포트로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일단 4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4가지 종목 모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4가지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의 움직임 현재 구간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점, 특히나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 지금 장중 7%까지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하고요, 오늘 이틀만 보더라도 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 전반적인 대응 전략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고요. 요 1313 챌린지 안에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들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을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그 무료 교육방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오늘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전거래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개장 전 시황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 종목씩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을 1차 매도가에서 정리를 한 종목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어떤 종목들은 2차, 3차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서 세 자릿수 수익률까지 만들어내는 종목들도 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리뷰해 드리는 시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장중에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불안전한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니까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제가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는 함께하는 무료 공개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공개 교육방에서 종목들을 선정하는 매매 기법, 등대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등대 기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해당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들에 대한 전략, 어떻게 매매하는지, 매매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참고해 보셔서 전략들 같이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최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혼자서 투자하는 게 조금 지치고 힘들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반적인 시장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 전략 역시나 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다양한 도움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10주차 챌린지 안에 2가지 종목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시메스와 바로 하이브입니다. 이 두 종목 굉장히 익숙하신 종목들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1313 챌린지 안에서 시메스도 공략을 해서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하는 흐름까지 함께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마찬가지로 최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함께 공략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최근의 시장 분위기와 별개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견조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두 종목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4월 2일 날 상호 관세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에서 조금은 비껴나갈 수 있는 이러한 하락, 혹시라도 불확실성 영향 속에서 좀 더 비껴갈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메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스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 지능형 로봇 솔루션 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약 1조 달러 한화로 약 1,400억 규모의 이 규모를 투자해서 AI 기술로 완전 자동화된 산업 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AI 로봇주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가져주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어냈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시메스의 경우에는 협력사 쿠팡이 26년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전국의 물류센터를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시메스가 쿠팡에 AI 기반 지능형 물류 로봇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이 CES 2029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만나면서 AI 피지컬 로봇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젠 시메스에서 엔비디아로 AI 로봇에 대해서 수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메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죠. 이 시메스의 경우에는 12월 30일부터 해서 1월 24일 그리고 1월 31일 공략을 해서 최대 67%라는 상승 흐름까지 만들어냈었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2차 매도가까지 잡아드렸고 3차 매도는 25% 남은 상황에서 매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2차 매도까지 진행을 하면서 고가에서 매도하고 저가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오늘 장중에 6%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인데 자, 중요 라인대에서 한번 그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2월 달이죠. 12월 26일과 12월 27일 하락 파동의 저점입니다. 2만 원 라인대죠. 이 2만 원 라인대를 최근에 정말 가파른 조정 장세 안에서도 이 2만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장중에 7%까지 강한 상승세로 상승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2025년도 3월 달부터 반등 없이 조정만 받았던 상황이죠. 따라서 이렇게 전 거래일 변곡점을 만들고 오늘 강한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한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파동이 이어진 만큼 이 상승 파동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건지 여부를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이 하락 추세 영향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등대 기법 중에서 이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이 수렴 구간을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단기간 저점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도 유효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이제 스토캐스틱입니다.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서 K선과 D선이 골든크로스, 오늘 골든크로스를 완성시켜줬어요. 장중 7%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에 힘입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죠. 따라서 침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면 계속해서 추세를 올리는 견조로운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딱 전 고점,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 고점인 2025년도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 부근에 고점 24,700원, 손절가는 2만 원, 굉장히 짧죠. 손절가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도 성공한 흐름들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바로 엔터 관련 종목입니다. 특히 한한령 해제 8년 만에 한한령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그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한한령 중국에서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한 이후에 이제 뭐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왕이 외교부 장관 마찬가지로 한국과 문화교류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양회 이후에 중국의 경기에 대한 강한 부양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흐름 따라서 국내 특히 한국과 좀 더 친밀하게 미국의 견제를 떠나서 한국과 더 친밀하게 그 공조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이 한한령 해제 이후에 앞으로에 대한 그 글로벌 탑 아티스트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콘서트까지 진행을 하게 됐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굿즈뿐만 아니라 음반 상품까지도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이브의 경우에는 올해 6월에 BTS 멤버 전역을 하죠. 따라서 하반기에 스페셜 앨범 제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고 올해 라틴뿐만 아니라 뭐 국내 그리고 해외 일본에서도 3팀 미국까지 총 4팀까지도 신인이 런칭할 수도 있는 상황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이 종목 공략해드렸고 상승하는 흐름들 지난주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수익권대에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이틀 연속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점을 올리는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0일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나서 오늘 장중 1.92%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4월 이후에 5월달 특히 방탄소년단이 전역을 하는 6월달 되기 전에 기대감이 가장 부풀어 오를 시기가 바로 4월달과 5월달입니다.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하이브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하단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가 자, 이렇게 음봉 막대 그래프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하락 탄력성이 둔화된 만큼 상승 탄력성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5만 2천 원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2만 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로봇과 엔터 안에서의 기회를 포착해 주셨습니다. 국내 유일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시메스 그리고 엔터 안에서는 이제 한한령 해제 그리고 앞으로의 올해 신인 그룹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하이브까지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저희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 지금까지도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